시작합시다. 일단은 통계를 우리가 뭐 연초에 배우기는 했는데 많이들 잊으셨죠. 그때 내가 수업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까먹을 거다. 어차피 까먹을 거다. 그래서 그냥 중점적인 내용들 위주로 기억을 해라. 근데 그 중점적인 내용들도 이제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서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부분은. 그래서 개념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문제는 간단하게만 보면서 쭉쭉 넘어갈게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확률 변수라는 애가 나오는데, 정확히는 뭐 확률 변수 x, y, z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여태까지 수학을 배우면서 변수라는 말을 어디에 갖다 썼니? 변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였어? 뭐 배우면서 변수? 뭘 배우면서 변수라는 애가 나왔니? 그쵸? 다행이네. 여기서는 대답이 나오네. 앞반에선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시작부터 힘들었는데, 일단 변수라는 애는 사실 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야. 우리가 평소에 함수를 fx라고 쓰지. 그리고 이 x라는 애를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부르지. 그쵸? 그리고 함수의 정의가 뭐야?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y라는 어떤 값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르겠다 또는 치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던 거죠. 그치? 그러면 확률 변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변수에다가 앞에 확률자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x를 집어넣으면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는 y값이 나왔는데 확률 변수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온다? 확률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확률 변수는 그냥 확률을 품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대체 이제 뭔지, 사실은 우리가 개념을 배웠다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표정이 이제 점점 시작부터 안 좋아지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주사위를 총 3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내가 3번 던질 건데 그 3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니? 그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몇 번일 수 있고,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1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일 수 있고, 0번일 수 있고, 또 1번일 수 있고, 또 2번일 수 있고, 3번일 수 있는 거죠. 맞니? 그러면 그때 그 확률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은 몇일까? 즉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럼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 그게 몇 번? 3번. 맞니? 그러니까 6분의 5의 몇 제곱? 세제곱이 x가 0일 때의 확률이죠. 즉 어떤 변수가 정해지니까 그에 따른 확률이 정해지지. 그걸 그냥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또 한 번일 때의 확률, 2번일 때의 확률, 3번일 때의 확률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A, B, C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냥 어떤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4번 나올 수 있어? 5번 나올 수 있니? 아니죠. 이게 뭐야?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쓴 거지.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몇이겠어?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체 다 쓴 거잖아. 전체를 다 써서 다 더했어. 그럼 1이지. 맞죠? 전체 확률을 항상 1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서 쓰면 여기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합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겠구나. 1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표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표.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나열해 놓은 걸 그냥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그냥 표의 형태로 나열하면 확률 분포 표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든 간에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지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5번 던져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무한히 던져, 계속 던져, 죽을 때까지 그냥 주사위를 계속 던져. 그럼 얘가, 변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쓸 수야 있겠지만 쓰는 게 의미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셀 수 있어. 셀 수 있는 애들은 확률 분포표의 형태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어. 정리하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셀 수 없어. 셀 수 없이 많이 던지거나 아니면 뭐 시간처럼 딱딱 개수를 셀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그려봤자 의미가 없죠.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에는 2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첫 번째로 방금 얘기했던 셀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총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이산 확률 변수,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변수. 이산이라는 건 한자로 가능하다. 뭐가? 산술이 가능하다. 즉 셀 수 있다란 소리예요. 그럼 연속은 뭐겠어? 셀 수 없는 애들인 거야.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셀 수 있다 없다인 건데 근데 그 셀 수 있다 없다라는 성질 때문에 풀이 방법이 아예 달라져. 뭔 소리냐면 셀 수 있는 애들은 뭘 그릴 수 있다?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다. 그리는 게 의미가 있다. 왜? 그려놓고 나면 각각이 몇일 때 몇의 확률을 갖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뒤에 가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 표를 통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셀 수 있는 애들은 그리는 게 의미가 있어. 그렇지만 셀 수 없는 애들은 얘를 그리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셀 수 있는 변수들이 나왔을 때는 결국 전부 다 확률 분포표로 문제를 풀고요. 사실 책에 확률 질량함수라는 애가 있어. 확률 질량함수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사실 큰 의미 없어요.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서 푸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확률 질량함수는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안 주더라도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야. 확률 분포표를.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건 뭐 문제에서 주지 않는 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여라. 아니면 그걸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대놓고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는 그냥 확률 분포표를 그리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뭐 그냥 문제 보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냥 두 번째로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럼 확률 분포표를 안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뭐 다음 시간에 결국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뒤에 뭐 간단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은 그런 게 있구나. 연속 확률 변수는 결국 셀 수 없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활용해서 풀겠구나. 이게 뭔지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2가지가 있다. 이산이 있고 연속이 있다. 이산은 셀 수 있는 거, 연속은 셀 수 없는 애들. 그래서 이산은 확률 분포표로 풀고 연속은 확률 밀도 함수로 풀겠다.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는 뒤에 가서 간단하게 다루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일단 1차적인 개념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대값, 표준편차, 분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개념을 지금 쭉 해버리면 어차피 뒤에 가서 풀다가 또 까먹었고 지금 지루해지죠 점점. 슬슬 오늘 푹 잤을 거면서 아침에 푹 쉬었을 거면서 학교도 안 가고 잘 놀았니? 푹 쉬었어? 주말이랑 어제랑 오늘 낮까지? 그래서 오늘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밖에 없어 학원이. 그러니까 다 이제 없는데 안 부르려고 했는데 나도 사실 쉬고 싶었어. 왜냐면 시험 기간 때 쉬지도 못하고 나도 계속 했으니까. 근데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쉬면 나중에 결국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너네를 시간을 맞춰서 하루를 더 부르느니 차라리 이제 오늘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다 너네를 위한 거니까. 알지?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셔서 유형 1번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의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확률 질량함수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 그 확률 질량함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확률 변수란 뜻이 뭐다? x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p, 확률이 된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쓰는데 결국 확률이란 애다. 그리고 x가 될 때의 확률이다. 근데 그 x 값은 1, 2, 3, 3개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의미 자체는 간단해. 그냥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x가 1일 때 확률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k가 나온다.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4k가 나오고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9k가 나온다. 그 다음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결국 뭐일 것이다? 전체 확률은 항상 뭐일 것이다? 항상 1일 것이다. 그럼 다 더하면 14k가 될 거고 그게 1일 거니까 k는 14분의 1이다 해서 끝이에요. 문제는 간단하죠. 오늘 다 나갈 거라 문제 양은 많을 수 있는데 단순 계산이에요. 대부분 다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면서 속으로 내역하면서 하세요. 그렇죠.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9번도 뭐 간단한 거라 빠르게 넘어갑시다.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랬을 때 px제곱은 1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4a, 3a, a를 다 더했을 때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다 더하면 8a일 거니까 a는 몇일 것이다? 8분의 1일 것이다. 그래서 굳이 뭐 약분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계산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약분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맞나요? a가 8분의 1이 나올 거니까 그때 x제곱이 1일 확률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은 8분의 4, 1일 때 확률은 8분의 1, 그리고 또는이니까 둘을 어떻게 해? 더하는 거죠. 그치? 또는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하면 답은 8분의 5다.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그쵸? 너무 쉽지. 요 정도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473번 봅시다. 473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문제들은 확률 분포표를 줬고 지금부터 이제 확률 분포표를 안 주고 직접 구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확률 분포표라는 거는 새롭게 배우는 거야. 통계에서 배우는 거야. 그렇지만 그 아래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 즉 x가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미 2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확률을 구하는 건 2단원에서 배우는 거고 그걸 이제 합쳐서 통계라는 확률 분포표라는 걸 그리는 것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엄청 새로운 걸 배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보시면 각 면이 0, 2, 4, 6의 숫자가 적혀 있다. 그렇게 생긴 정사면체를 두 번 던졌을 때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x라고 하겠다. 그럼 그 평균,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가장 작은 거 뭐부터 가능하니? 두 번 던졌을 때 그 합의 평균 0부터 가능하죠? 최대 몇 가지 가능할까? 두 번 던졌을 때 합의 평균 최대 6까지 가능하겠죠. 6 나오면 평균이 6일 거니까.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일 수 있고 5일 수 있고 6일 수 있다. 즉 셀 수 있다. 그때의 확률들이 쭉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2단원에서 배운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때 이걸 다 찾아라. 그건 그냥 막노동이니까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뭐다? 그때 x가 2일 때 또는 4일 때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구해보자. 봐봐. 0, 2, 4, 6이 적힌 정사면체를 두 번 던질 거야. 그럼 일단 확률 전체부터 구해야 되죠? 전체 가지수 몇 개? 총 16개로 깔려 있겠지. 얘가 왜 16인가 이러면 안 돼 이제는.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이 2라는 건 합은 4가 나왔다는 거지. 두 번 던졌는데 합이 4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그 4가 나오는 거를 직접 찾아보면 0, 4 있을 거고 2 있을 거고 4, 0 있을 거니까 총 몇 번? 총 3번. 또 평균이 4라는 건 합은 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 6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4, 4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6,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총 3번. 또는이니까 둘을 더한다 해서 답이 8분의 3이다. 그렇죠? 별거 없죠. 지호야! 별거 없지. 별거 없어서 나는 거지.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478번 같이 봅시다. 478번도 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긴 하지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사과 3개와 귤 7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5개를 동시에 꺼낼 때 그때 나오는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귤의 개수는 당연히 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일 거고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그려볼게요. 한번 보시면 그러면 그 나오는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건데 총 몇 개 중에 총 10개 중에 몇 개를 골라? 5개를 골라.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귤의 최소값은 몇 개일까? 귤의 최소값은? 2개겠죠? 왜? 사과가 3개니까 5개를 뽑으면 최소한 귤이 2개는 있을 거 아니야. 사과 3개밖에 없으니까. 사과 5개 나오진 않을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2개. 그럼 최대값은 5개를 뽑으니까 어차피 5개가 최대겠죠? 그래서 귤의 개수가 2개일 수 있고 3개일 수 있고 4개일 수 있고 5개일 수 있다. 그럼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면 확률은 일단 전체부터 구해야 된다고. 전체가 뭐겠어? 10개 중에 몇 개를 고르겠다. 전체는 5개를 고르겠다. 그러니까 10CO가 공통적으로 분모에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냥 다 깔려 있는 거. 어떤 확률을 구하든 간에 전부 다 깔려 있는 거고 그때의 위에 거 분자 구해보면 귤이 2개라는 건 사과는 몇 개란 소리다? 사과는 3개란 소리다. 우리 5개 고를 거니까. 맞죠? 귤이 2개라는 건 사과는 3개란 소리야. 그러니까 사과 3개 중에 3개 고르고 귤은 7개 중에 2개 고르고 또 사과 3개 중에 2개 고르고 귤은 7개 중에 3개 고르고 사과 3개 중에 1개 고르고 귤은 7개 중에 4개 고르고 마지막 사과는 0개 고르고 귤은 7개 중에 5개 고르고 됐니? 이거 계산도 해줘야 되니 내가? 계산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네 번째 구한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만약에 a가 5라고 치면 얘를 의미하는 거고 맞죠? 만약에 a가 4야 그럼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와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x가 3이야 그럼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는 계산해 보시면 합이 2분의 1인 a 값을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험 성적이 나왔거나 시험 등급 컷이 나왔으면 나한테 보내시고요.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안 보내지 마시고 괜히 또 이제 내가 집요하게 물어보게 하지 말고 나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분명히 광의고는 시험 성적이 다 나왔다고 하는데 광의고 중에 한 명만 말을 안 해. 그럼 내가 그 학생은 집요하게 물어보면 이제 둘 중 하나죠. 너무 망쳐서 말하기 이제 그렇거나 아니면 그만둘 생각이거나 아무튼 그런 건데 오늘도 이제 앞반에서 한 명이 분명히 내가 시험 끝나고 연락을 했거든. 그리고 아빠는 이제 문과반이라 이제 화토 이틀 오니까 토요일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에도 왜 안 오냐고 연락을 했거든. 그리고 오늘도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도 수업 있다고 연락을 했거든. 근데 그 3개가 일이 안 사라지는 거야. 3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어머님이랑 좀 전화를 해볼 생각인데 둘 중 하나겠죠. 애가 너무 못 봐서 이제 고민 끝에 잠수를 탔거나 아니면 그만둘 생각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니까 아무튼 어머니랑 좀 전화를 해볼 생각인데 아무튼 그러지 마시고 괜히 내가 집요하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집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죠? 내 와이프한테도 내가 집착을 안 해요. 사귈 때도 집착을 별로 안 했어요. 나는 연락하는 것도 별로 귀찮아하고 그래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자꾸 집착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얘기하세요.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본인 성적인데 나한테 왜 미안해? 그냥 나는 내 일을 한 거고 성적이 안 나왔으면 제일 안타까운 건 본인이니까 별로 그렇게 혼내지도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정리만 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보고 뭐 혼내지도 않고 하니까. 무튼 유형 4번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애가 나오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애들이고 그럼 셀 수 있는 애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수 범위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정수 범위에서 개수, 횟수 아니면 어떤 값 또는 뭐 주사 아까 얘기했던 거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값 이런 거 아니면 사람수 이런 거 그러니까 셀 수 있어. 즉 정수 범위 웬만하면 정수 범위에서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럼 셀 수 없다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실수 범위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도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 또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애들은 셀 수 없어. 실수 범위에서 존재해. 그 말이 뭔 소리야?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억이 사실 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1에서 수열 배웠지. 맞죠? 근데 너네가 이제 나한테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다 보니까 너네가 수열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정확히는. 근데 나는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함수라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럼 다른 조건이 없으면 x를 우린 뭐라고 봐? 그냥 모든 실수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죠. 맞니? 그런데 내가 얘를 수열로 바꿔서 an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an은 2n 플러스 1이야. 그냥 x를 n으로 바꾼 것 뿐이야. 근데 수열에서는 n에다가 뭐만 집어넣어? 자연수만 집어넣지. 그렇죠? 식의 형태는 똑같이 생겼어. 사실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식은 똑같이 생겼어. 식 자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1차 함수와 수열이 똑같이 생긴 것처럼. 그치만 뭐가 다른 거야? 이 둘은 뭐가 다른 거야? 정의역이 다른 거야. 얘는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 얘는 n에다가는 자연수만 집어넣어야 돼 라는 뜻인 거야. 사실 연속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가 그 차이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이예요. 집어넣을 값이 정의역이 뭐냐? 연속 확률 변수는 그 정의역이 변수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처럼 2에서 4까지라고 하면 2.1, 2.2 또는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산 확률 변수로 나와 있다면 x는 뭐인 거야? 그냥 2, 3, 4다 이 소리야. 뭔 소린지 얘가? 그 차이 말고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다 보니까 표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치만 연속 확률 변수는 표의 형태로 정리를 하라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 의미가 있다 없다. 표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다. 즉 뭐로 그냥 해석해야 된다? 함수로 해석해야 된다. 함수로 해석한다는 게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냥 풀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면 확률 분포표를 그려라.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면 그래프를 그려라.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연속 확률 변수니까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봐봐.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고 fx가 2k의 x-1이야. 몇 차 함수? 1차 함수. 너네 1차 함수 어떻게 그려? 직선의 형태로 그리죠? 그치? 그럼 1차 함수 그려보자. 그럼 쟤는 일단 몇 콤마 몇을 지날 거고 기본적으로 1,0을 무조건 지날 거고 1,0을 그냥 직선이라고 그려보면 1,0을 지날 거고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맞죠? 그럼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래? 2에서부터 4래. 맞나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을 거야. 그러면 k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긴 거고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왼쪽 건 지워볼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야. 그럼 결론 위에 거야, 밑에 거야? K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문제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 K의 범위가. 그렇지만 K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여야만 해요. 왜? 봐봐. 아까 얘기했어.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뭐라고? 확률이라고. 우리 2단원에서 배웠잖아. 확률은 항상 어디 범위에서만? 0과 1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애들이었잖아. 맞나요? 0과 1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애들인데 얘는 지금 Y값이 어디로 가 있어? Y값이 어디에 존재해? 음수에 존재하죠. Y값이 얘기하는 게 확률이라고. 이 Y축이 의미하는 게 확률이라고요. 확률. 그 확률이 음수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K는 양수여야만 한다. 양수여야만 한다. 이건 거고.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프가 지금 2에서 4까지. 그 다음 두 번째. 결국 우리는 이제 K가 양수라는 건 구했지만 문제에서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두 번째 성질을 얘기를 해드리면 봐봐. 이산확률 변수에서 또는 확률 분포표에서 전체 경우를 다 구했어. 그 다음 확률들을 다 더해. 그럼 결국 전체 확률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산 확률 변수니까 그런 걸까? 어떤 경우를 갖고 오든 간에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야.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야. 그럼 연속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지. 다시 연속 확률 변수가 x가 지금 2부터 4까지 존재해. 그럼 2에서의 확률이 있을 거고 뭐 2.1에서의 확률, 2.2에서의 확률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몇이어야 돼? 1이지. 근데 이 그래프상 그 값들이 확률 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Y값을 의미하죠. 함수값을 의미하죠. 그럼 2부터 4까지의 모든 함수값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야. 그게 뭐야? 수투에서 배운 정적분의 정이에요. 수투에서 배운 정적분의 정이라고. 정적분 어떻게 써?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fx, dx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맞지? fx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확률 p, y값이라고. 정적분 인테그랄이라는 뜻이 뭐야? 2부터 4까지 걔네들을 다 더해라라는 소리라고. 수투에서 정적분은 뭐가 된다라고 배워? 결국 넓이가 된다라고 배워요. 즉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 그래프에 대한 x축과의 넓이는 이 넓이는 뭐가 된다? 확률, 즉 전체 확률은 1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아?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보시면 2를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2K가 되고요. 4를 집어넣으면 여기 6K가 돼요. 6K가 돼요.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2고요.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8K가 되고 그게 1이어야 된다. K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봐봐. 480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 K값을 구하래. K값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결국 이 사다리꼴의 전체 면적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1이 되는 K값을 구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그 옆으로 넘어가서 483번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뭘 구하래? X가 1부터 2분의 5까지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넓이를 구하라 이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지금 연속 확률 변수니까 결국 함수, 즉 그래프로 문제를 풀 거다. 그럼 일단은 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보시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A 곱하기 절대값 X-2니까 2,0을 지나겠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절대값 X-2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2를 기준으로. A가 음수면 안 돼. 음수면 밑으로 그려지겠지만 A가 음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지금 X값은 4까지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값은 이제 2A가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그래 놓고 A는 어떻게 구한다? 요 전체 면적이 뭐일 것이다? 1일 것이다. 그럼 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A가 돼서 넓이는 2A가 된다.
그럼 얘도 2a고 얘도 2a니까 전체 면적은 몇 a가 될 거고? 4a가 될 거고, 그러니까 a는 몇일 것이다? 4분의 1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x가 1부터 2분의 5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x1은 여기 있을 거고요. 2분의 5는 이쯤 있겠죠? 그치? 그러면 1에서부터 2분의 5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결국 뭘 구해라? 이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러니까 a 다 구했으니까 여기 값 구하고 여기 값 구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결국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그래프 그려서 넓이 찾는 문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더 디테일한 것들은 어차피 뒤에 가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울 거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쭉 넘어가셔서 487번 한번 풀어보세요. 487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셨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K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K가 양수가 돼야 되죠. 음수가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4 적어놓고 여기 4K 찍어놓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0,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4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0일 거니까 어차피 이제 면적이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럼 요 전체 면적이 1일 것이다. 그럼 K 뭐 나오니? 여기가 1이려면 지금 가로의 길이가 8이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K니까 16분의 1? 그럼 여기가 4분의 1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사건을 a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요 면적이 될 거잖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을 b라고 할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은 여기가 0일 거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요 면적이 이제 b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랬을 때 b바 a를 구하여라. b바 a라는 건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을 안 배우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가 아닌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적어드리면 비교집합 A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PA분의 비교집합 A를 우리는 B바 A라고 얘기한다. 사실 뭐 다 배우긴 했죠. 그럼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쟤를 구하기 위해서 PA는 이 빨간색 영역이죠. 빨간색 영역. 그럼 빨간색 영역은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사다리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왼쪽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뭐야?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그 다음 이 오른쪽 사다리꼴 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서 계산하면 뭐 나오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4분의 1 여기가 8분의 1일 거니까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A는 얘는 16분의 8 6이니까 14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B바 A, 다시 비교집합 A니까 뭐야? 노란색과 빨간색의 교집합. 교집합이 뭐야? 여기 말하고 있죠, 여기 지금.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구했지. 그래서 얘 분의 8분의 3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K 구하고 면적 구해서 계산하시면 답이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훨씬 낫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보다 통계가 훨씬 쉬워요. 너네가 처음 이제 배웠을 때는 경우의 수가 더 쉽고 통계가 더 어렵다라는 학생들이 몇 명 있긴 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통계가 훨씬 쉬워요. 그런 거니까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잘 볼 수 있겠죠? 더 쉬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에 드디어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일단 배울 거고요. 다다음 시간이겠죠? 다다음 시간에 이제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걸 배우게 될 거니까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겠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산확률 변수 셀 수 있기 때문에 뭘 그릴 수가 있고 표의 형태,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확률 분포표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도 확률 분포표로 그리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평균 이라는 애가 있는데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EX라고 쓰고 E라는 애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EX라는 건 X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를 보통 평소에는 그냥 M이라고 써요. 스몰 m. 알겠죠?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원래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평균은 뭐야?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값으로 나누죠. 쉽게 말하면 너네 내신 등급 따질 때 내신 등급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 또는 이수 단위로 나누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요. 평균은 원래는 다 더한 다음 전체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겠다? 확률 분포표로 보겠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해 보시면 어떻게 바뀌느냐? 얘는 일단은 정석으로 쓰면 시그마에 xi, pi 뭐 이런 식으로 쓰고 i의 변수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쓰면 이제 헷갈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량 곱하기 다시 쓸게. 별량 곱하기 확률 요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별량이라는 거 얘들아. 별량이라는 건 변수 하나하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확률은 그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봐봐. 여기서 이제 다 더했을 때 1이어야 되니까 이 문제에서 다 더했을 때 1이어야 되니까 A는 뭐 4분의 1이다 라는 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은 뭐다? 별량과 확률의 곱의 합이다. 그러면 별량과 확률을 곱하면 몇이야 얘는? 둘 곱하면 0이죠. 또 이 둘 곱하면 8분의 3이고 이 둘 곱하면 그냥 약분 안 하고 8분의로 다 쓸게요.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8분의로 쓰면 2분의니까 8분의 4가 될 거고 둘 곱하면 8분의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 뭘 하면 된다? 합을 하면 된다. 얘네들 다 더하면 8분의 13이 되죠. 얘가 평균 M이 되는 거야. 쉽죠?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만 그릴 수 있으면 이산확률 변수는 다 풀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분산은 도대체 무엇이냐? 분산은 우리가 평소에 Vx 또는 V라고만 쓰는데 분산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평소에 분산이란 말은 씁니다. 분산되어 있다. 뭐야? 퍼져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분산은 퍼진 정도를 얘기해요. 분산이 크면 많이 퍼져 있는 거고 뭐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몰려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건데 그럼 정확한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또 새로운 뭔가 편차라는 애가 나왔잖아. 편차라는 애는 뭐냐면 별량 빼기 평균이야. X에서 평균을 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잖아. 예시를 들어드리면 너네가 만약에 이번 확통에서 시험을 100점을 받았어. 근데 평균이 50점이야. 그럼 편차는 몇인 거야? 50점인 거야. 너네 점수에서 평균만큼 빼시면 돼요. 반대로 너네가 만약에 뭐 20점을 받았어. 근데 평균이 50점이야. 그럼 편차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30인 거야. 별량에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차는 그럼 뭐가 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 이유
봐봐, 다시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 편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모든 편차의 합은 몇일까? 0이 돼요.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겠다고 굳이 귀찮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제곱하지 않고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편차의 전체 합은 뭐가 될 거기 때문에 0이 될 거기 때문에 평균이 항상 0이 돼버려. 그럼 구하는 의미가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겠다. 정확히는 그냥 절대값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크면 클수록 편차가 크다는 소리겠죠. 절대값이. 편차의 절대값이 크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많이 퍼져 있다.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퍼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다 우리 처음에 개념할 때는 식으로 정리해서 증명을 다 해드렸는데 굳이 이제는 그 증명 과정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내신에서 증명 과정을 낸다 뭐 그런 언질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푸는 데는 큰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쭉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느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식을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땐 별거 아니거든. 뭐 소리냐면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야? 지금 x를 제곱했지. 말 그대로 x를 제곱해서 써보는 거야. x를 제곱하면 0, 1, 4, 9가 돼. 그거에 뭘 구하래? x 제곱에 뭘 구하래? 평균을 구하래. 평균은 어떻게 해? 그 별량에다가 즉 x 제곱에다가 뭘 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럼 다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0이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8분의 3이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이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분의 9야. 맞나요?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면? 더하면 나오는 게 제곱의 평균이라고. 괜찮아? 그럼 더하면 8분의 8, 3에 11이고 18, 29? 맞니? 맞아? 8분의 20 이렇게 되죠? 얘가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뭐 하면 돼? 얘에서 뭘 빼면? 얘를 제곱해서 빼면 그게 분산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분산이 한번 생각을 해봐. 분산이 음수일 수 있을까요? 퍼진 정도가 음수일 수 있을까? 일단은 정의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고 일단 수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봐도 편차를 제곱하잖아. 그리고 평균을 내잖아. 그러니까 분산은 무조건 양수가 돼요. 무조건 양수가 돼요. 구하는 방법은 이렇고. 그다음 마지막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너네 성적표 받으면 맨날 적혀있죠. 표준 편차랑 평균은. 표준 편차는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시그마 x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시그마, 너네가 아는 그 시그마 있죠? 그 시그마의 소문자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 시그마 x라고 읽고 그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는 거고 분산이 양수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장 악질이 표준 편차 구하라는 거야 사실.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되고 분산 구하려면 평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학교 시험엔 보통 표준 편차가 나와요. 알겠죠?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이렇게 세 개는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 거니까 6번은 방금 우리가 같이 해서 풀었고요. 공식 지우기 전에 한 번만 연습을 해봅시다. 한 번만. 한 번만. 491번 한번 풀어보세요. 491번. 공식 앞에다 적어놨으니까 그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 그래서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풀어보세요. 491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다. 찾았죠? 그냥 미지수가 3개니까 우린 식이 3개 필요해. 그 첫 번째 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인 거고 두 번째 식은 평균이 1인 거니까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위아래로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 그게 1이다.
하시면 되는 거고, 분산 어떻게 구한다?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제곱해서 곱해서 더한 다음 앞에서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된다. 그리고 그게 2분의 1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문제들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7번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산확률 변수가 나오면 우리는 확률 분포표로 문제를 풀 건데, 앞에 문제들은 확률 분포표를 줬고 지금 문제는 뭐다? 확률 분포표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당첨 제비가 3개가 들어있다. 그 3개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그 말이 뭔 소리야? 전체가 7개고 그 7개 중에 3개가 당첨이고 4개는 꽝이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내가 그 중에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러면 내가 결국 3개를 뽑을 거니까 그 확률 변수 x는 뭐가 가능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그때의 확률을 한 번씩 구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바닥에 깔리는 거, 분모에 깔리는 건 뭘 거야? 몇 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야? 지금 7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있는 과정이죠. 그치? 그랬을 때 당첨 제비가 0개라는 건 꽝만 3개 나왔다. 또 당첨 제비가 1개라는 건 3개 중에 1개 뽑았고 꽝 4개 중에 2개 뽑았다. 또 당첨이 2개라는 건 3개 중에 2개 뽑았고 꽝 4개 중에 1개 뽑았다. 마지막 당첨 3개 중에 3개 뽑았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뭘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정이지만 얘로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니까 얘로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각각 구하셔서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계산은 이 확률 분포표까지는 그려드렸으니까 계산은 한 번씩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오늘 이제 문제가 끝까지 이제 일단 진도는 끝까지 나갈 건데 문제 양은 좀 많을 수 있어요. 문제 수 자체는 많을 수 있지만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버리시고 특히 이제 그 통계 파트부터는 그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답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냐면 너네 한번 생각을 해봐. 확률보다는 통계가 외울 게 많잖아. 너네 연초에 배웠잖아. 2월 달에 배웠잖아. 까먹었지. 몇 개월 지났어? 3달 지났어요. 근데 걔네 조교들은 최소 1년은 됐어요. 최소. 근데 우리 반에 들어오는 조교가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계라서 조교를 바꿀 수도 있는데 최대한 통계를 할 수 있는 애로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방학 때 그 통계를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3월 달부터 기숙사를 들어가서 안 오니까 걔가 이제 여름방학 때는 다시 올 텐데 안 와서 일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질문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웬만하면. 알겠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물어볼 건데 통계가 기억나느냐, 그리고 기억나는 애로 이제 조교를 좀 바꿀 건데 그게 정말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확통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해주세요. 좀. 알겠죠? 확통하면서 매번 힘들어. 제일 힘든 게 수업하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조교 찾는 게 힘들어. 제일 힘들어 그게. 무슨 그런 건데 질문은 웬만하면 이제 나한테 하시고요. 간단한 것들은 이제 조교한테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얼추 기억하고 이제 해줄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연속 확률 변수 나오고 통계적 추정 나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늦어지고 돌아오는 횟수가 적어질 거예요. 나한테 하세요. 알겠죠? 그냥 숙제하다가 바로바로 찍어서 보내. 알겠지? 찍어서 보내라고 해도 안 보냈고. 알겠지? 꼭 물어볼 수 있을 때 물어보시고 아니면 학원에 와서 내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정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이제 줌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1대1로 오붓하게 1대1로 저녁 11시 이후에
일들로 좀 해봅시다.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유형 8번에 기대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대값이 평균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498번에 뭐 100원짜리 동전 한 개가 있고 50원짜리 두 개가 있대.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온 거를 가져가겠대. 앞면이 나온 거를. 그러면 최소 얼마부터? 최소 0원일 때. 그러니까 전부 다 뒷면 나왔을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50원일 때 있을 거고, 그 다음 100원일 때, 150원일 때, 최대 200원일 때까지 있겠죠. 그럼 그때 확률들이 다 있겠지. 그 다음에 그거를 확률 분포표의 형태로 그린 다음 그냥 기대값, 평균 구하시면 끝이에요. 평균은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인 거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확률 변수, 내가 그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해보겠다. 그리고 그 x가 0원일 때, 50원일 때, 100원일 때, 150원일 때, 200원일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 확률들이 뭐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위아래 쭉 곱하셔서 더하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은 말인 거니까 얘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 9번, 10번, 11번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9번, 10번, 11번 3개 남았고, 그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나 하고 빠르게 문제 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는 평균 어떻게 구하고 분산 어떻게 구하고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겠지?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지금부터 여태까지는 이제 어떤 하나의 변수 x에 대한 걸 물어봤지만, 지금부터는 뭐냐? 그 x라는 애를 변형시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념 때도 그냥 얘를 무작정,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건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그냥 무작정 외우면 기억이 오래 안 가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라. 그리고 이해를 하면 사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신 거고, 그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암기해서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버렸던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꼬치꼬치 한 명씩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물어보지는 않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평균이 있어. 그 평균이 1이야. 예를 들어서 평균 1이야. 그럼 그때 그 x에 대해서, 그 변수 x에 대해서 내가 그 변수 x를 2배를 하고, x를 2배를 하고 거기다가 3을 더할 거야. 그러니까 변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야. x라는 애를 변형을 시킬 건데, 그랬을 때의 평균이 몇이니? 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평균을 물어본다는 건 분산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표준 편차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다. 뭘 물어보든 간에 그게 어떻게 변화할 거냐, 어떻게 변형이 될 거냐, 그리고 그거를 간단한 예시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뭔 소리냐면 1, 2, 3, 4, 5라는 애가 있어. 1, 2, 3, 4, 5라는 애가 있어. 그럼 걔가 평균이 몇이니? 1, 2, 3, 4, 5의 평균이 몇이야? 얘들아,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어. 그냥 얘네들의 평균 몇이야? 3이죠. 가운데 숫자죠. 가운데 숫자. 그쵸?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거죠. 그치? 가운데 값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하겠다고? 얘가 지금 x라는 애야. 그 x라는 애를 2배를 하고 3을 더할 거야. 그럼 2배를 한번 해보자. 2배를 한번 해보면 2, 4, 6, 8, 10이 되겠죠. 그럼 평균은 6이죠. 전체의 2배를 했더니 평균이 어떻게 됐어? 2배가 됐죠. 즉 일단 x에다 2배를 했어. 그랬더니 평균이 뭐가 됐어? 일단 2배를 했더니 2배가 됐어. 평균이 원래 거에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3 더하는 거지. 3 더해볼게. 3 더하면 5, 7, 9, 11, 13. 평균 몇이야? 9죠. 3을 더했더니 어떻게 돼서 3이 더해줬죠. 그치? 그러니까 평균은 그냥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2배를 하면 2배가 되고요. 3을 더하면 3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평균은 쉽게 말하면 가운데 값이야. 쉽게 말하면 당연히 이제 완벽하게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평균은 어차피 다 더한 다음 그 개수만큼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근데 전체가 다 2배가 됐어. 또는 전체가 다 3개가 더해졌어. 3이 더해졌어. 당연히 평균도 그 변화에 따라서 그냥 고지고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분산을 먼저 보면, 분산은 아까 정의상 뭐였어? 퍼진 정도야.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뭐를 봐야 돼? 뭐가 변화하는 걸 봐야 돼?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 괜찮니? 그럼 첫 번째로 편차 몇이니? 1이죠. 편차 몇이니? 2죠. 그걸 어떻게 해서 전체를 2배를 했어? 그럼 이 편차 몇이 돼? 2가 되고 이 편차 몇이 돼? 4가 되죠. 전부 다 3을 더했어. 이 편차 몇이고? 2고 이 편차 몇이야? 4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퍼진 정도는 내가 전부 다 2를 더하면 3을 더하거나 3을 빼거나 뭐를 더하거나 빼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빼는 건 더한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치만 전부 다 2를 곱하면 그만큼 편차도 2배가 돼. 이해가? 근데 분산은 뭐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2를 곱하면 2배가 돼, 편차는. 그럼 편차 제곱 몇 배가 돼? 4배가 돼. 괜찮아? 뒤에 플러스 3은 필요 없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럼 마지막 표준 편차는 몇 배가 될까? 표준 편차는 몇 배가 돼? 얘를 루트 씌울 거니까 그냥 2배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분산과 표준 편차는 무조건 무슨 수다? 무조건 양수일 것이다. 뭐 정확히 따지면 0일 수는 있어. 근데 분산이 0이라는 게 뭐야? 전부 다 평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봤어. 모든 학생이 다 100점이야. 그럼 분산이 0이야. 근데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안 나와요. 분산이 0일 수 있긴 해. 표준 편차도 0일 수 있긴 해.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문제는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양수다.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양수여야 돼요. 근데 얘는 어차피 제곱하니까 상관없어. 근데 루트 씌울 때 혹시나 미지수가 있으면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돼요. 절대값 A 뭐 이런 식으로. 얘가 A면 여기가 A면 여기가 절대값 A가 된다.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유형 9번 봅시다. 유형 9번에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y는 ax 플러스 b다. 그 ax 플러스 b의 평균이 1이고 분산이 2일 때 a, b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여기다 쓸까요?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냥 고지고대로 변하는 만큼 같이 평균은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그때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분산이 2니까 다시 ax 플러스 b니까 앞에 뭐가 올 거다? a 제곱 vx가 올 거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문제에 1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얘는 분산이 2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때의 EX 원래 평균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원래 분산은 2일 거니까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A, B 나오겠죠. 간단하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번에 확률 분포표로 나와 있는 것뿐이야. 그럼 봅시다. 그럼 뒤에 거 보기 전에 이거 다음에 뭐 나올까? 이제 패턴이 똑같잖아. 이 뒤에 문제 뭐 나오겠어 이제? 확률 분포표 안 준 거 나오겠죠? 그럼 끝이에요.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표로 나타냈다. 얘를 구하여라. 제일 싫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다 구해야 되니까 결국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2a, a, a니까 총 4a. 4a가 1일 거니까 a는 4분의 1. 지금 얘는 4분의 2.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원래 거의 표준 편차부터 일단 구해봅시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분산과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평균을 구해보시면 EX는 위아래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2, 그 다음 위아래 곱하면 0, 그 다음 위아래 곱하면 4분의 1 해서 계산하면 평균은 마이너스 4분의 1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 구하시면 제곱의 평균 구하면 위에 제곱해서 곱하면 4분의 2, 그 다음 0, 그 다음 4분의 1 계산하시면 4분의 3 됐죠? 마지막 분산 그러면 제곱의 평균 4분의 3 빼기 평균의 제곱 16분의 1 계산하면 16분의 11
됐나요? 그럼 마지막 표준 편차는 뭐가 될 거다? 루트 씌우면 4분의 루트 11이 될 거다. 그런데 뭘 구해라? 시그마의 4x 플러스 5를 구해라. 그럼 플러스 5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앞에 4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뭘 곱하면 된다? 전체에 4를 곱하면 답이다 해서 루트 11이 답인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죠? 뭔가 그냥 하나 세 개 추가된 것 뿐이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해하고 끝내드릴게요. 유형 11번. 11번. 보시면 확률 변수 AX 플러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노란색 공의 개수를 X라고 하겠다. 그럼 그 노란색 공의 개수는 몇 개일 수 있고 0개일 수 있고 1개일 수 있고 2개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시면 X가 있고 또 P가 있을 거고 그때의 개수가 0개 있고 1개 있고 2개 있고 그럼 확률은 얘는 마지막 문제니까 그냥 다 계산해보자. 5개 중에 2개를 고르겠다. 그 중에 노란색 공이 0개라는 건 파란색 공만 2개가 나왔다. 또 5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그 중에 파란색 공 1개와 노란색 공 1개가 나왔다. 마지막 세 번째 5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노란색 공만 2개가 나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10분의 3이고요. 얘는 1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됐죠? 그럼 그때의 평균 구할게요. 평균을 위아래 곱하시면 0이고요. 더하기 위아래 곱하시면 10분의 6이고 더하기 위아래 곱하면 10분의 2니까 평균은 10분의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결국 분산 구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 구해보시면 얘 제곱하면 0이니까 어차피 곱하면 0일 거고 얘 제곱하면 1이니까 10분의 6 더하기 얘 제곱하면 4니까 10분의 4 해서 10분의 11이 되겠네요. 따라왔니? 그다음 마지막 분산은 1 빼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100분의 64 즉 100분의 36이 되겠죠. 맞나요? 약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100분의 36이 될 거고 근데 우리는 뭐해? 5x 플러스 3의 분산을 구하는 거고 분산은 뒤에 플러스 3은 없는 거니까 그냥 뭐만 곱하면 된다? 5x니까 앞에 뭐가 곱해지면 된다? 25. 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25를 곱하시면 약분돼서 4 이렇게 약분돼서 답은 9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해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계 앞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고 다음 시간에 이항 분포를 배울 건데 다음 시간 이항 분포인데 그 독립시행을 이번에 중간고사 때 안 본 학생들은 독립시행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근데 독립시행이 기억이 안 나면 이항 분포를 하기가 좀 그렇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립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그 다음 이항 분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로 나갈게요. 알겠죠?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